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기본편 거의 마지막 편인데, 명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명도는, 내보내는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냄. 그러니까 임차인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원래의 집주인인 채무자가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사람들, 유치권자나, 어쨌든 누군가가 살고 있을 수 있겠죠. 네, 그게 누가 살고 있든 간에 내보내는 거, 그거를 명도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다들 이렇게 명도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아요. 명도는 모든 물건은 명도가 다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낙찰을 받는 순간 명도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필 규정이라고 하죠. 네, 결국에는 다 될 수밖에 없게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엔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도의 걱정을 먼저 해서 명도가 어려워서 나는 경매를 하지 않을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명도 전문으로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난 명도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런 업체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돈을 주면 알아서 다 명도해주고 그냥 집 열쇠만 딱 줍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네, 명도라는 게 이렇게 사람이 다 사는 게 다 똑같지 되게 싸놨거나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명도의 난이도, 제가 전에 그 권리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이 명도가 가장 쉽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이거는 명도에 대한 스트레스도 전혀 없고요. 네, 되게 호의적입니다. 내가 명도 확인서를 써줘야지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도가 되게 편해요. 시간도 되게 빨라지죠. 그 쓸데없는 데 소비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네, 제가 이거 오늘 입찰한 물건인데, 제가 입찰한 건 아니고, 네, 오늘 입찰일인 물건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권리 분석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도 바로 보고 할 수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가 구독전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19년 7월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16년에 전이 보고 확정일자 받고, 네, 잘 돼 있죠. 배당 요구 종기일이 10월 14일인데 이전에 2달 먼저 배당 요구했죠. 그리고 1억 2천만 원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고 배당 순위도 있다. 그러면 예상 배당표를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었죠. 배당표를 보니까 이명준 씨가 임차인인데 1억 2천만 원을 100% 배당을 받아갑니다. 너무 좋죠. 네. 배당 후 잔여금,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1억 2천만 원을 다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하면,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만약에 오늘 낙찰을 받았다. 2억에 낙찰 받았다고 칩시다. 아까 보셨겠지만, 근데 이 2억 낙찰 받은 거에서 임차인은 배당을 받아가죠. 1.2억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더 이상 돈을 줄 것도 없고, 그냥 너 더 살고 싶니? 아니면 나가고 싶니? 라고 해서, 그래, 요새 전세 시세가 1.4억이니까 2천만 원 추가로 내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아 하면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죠. 전세 계약 연장 가능합니다. 1.2억에 그대로 하자. 아니면 요즘에 좀 전세금이 좀 낮아졌다. 그럼 1.1억에 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싫다,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연장하든 나가면 이사를 하고서 명도 확인서를 써주면 돼요. 이거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주면은 이거를 가지고 가서 임차인이 가져간 다음에 돈을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낸 돈에서 주는 거니까 추가로 우리가 드는 돈은 없는 거죠. 되게 쉬운 과정이죠. 네. 비협조적으로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명도 확인서를 안 주면 자기도 돈을 못 받아가거든요. 네. 서로에게 그냥 윈윈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1.2억을 보증금이 1억 2천인데 한 6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더라도 나한테 우리에게 낙찰자에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6천만 원이라도 받아가려면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거든요.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마찬가지로 떼어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채무자, 그러니까 원래 집주인이죠. 원래 집을 은행에다가 돈 빌려갖고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채무자가. 집주인이 배당을 조금이라도 받아가요. 만약에 2억에 낙찰받았는데 한 2천만 원이라도 받아간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명도 확인서를 써줘야 이 사람이 2천만 원이라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뭐 나쁜 짓을 많이 하진 않겠죠. 네, 우리 말을 어느 정도는 잘 받을 거예요.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대부분은 채무자는 배당금을 못 받아가거든요. 네, 빚이 대부분 많거든요. 이렇거나 대항력이 없다. 그래갖고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채무자는 자기가 돈 빌려 쓴 거잖아요. 자기가 돈 빌려 쓰고 못 갚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우리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그냥 돈 주고 경매로 사온 거밖에 없거든요. 네, 보호받을 수 있어야죠, 우리 권리가. 그리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이 사람들은 보증금을 떼인 거죠. 이 사람도 잘못이 있어요. 왜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를 왜 들어오냐고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죠. 대출이 있으면 전세를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월세로 뭐 한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이내로, 뭐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서울이라면 3천만 원, 경기도라면 한 2,700만 정도, 이 정도는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만 보증금을 설정을 하고 월세로 들어가는 거는 크게 위험하지 않는데 전세로 들어가는 거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임차인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낙찰받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돈을 떼이게 된 겁니다. 뭐 채무자는 떼인 게 아니죠. 자기가 다 썼으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낙찰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이렇게 너무 만나지 마세요. 대면에서 만나갖고 뭐 설득하려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법적으로 조치를 좀 취하는 게 좋습니다.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공매는 없고 경매에만 있어요. 그래서 경매가 더 초보자들한테 더 쉬운 거거든요. 인도명령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신청을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니네 나가라 하고. 이거는 그냥 법무사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뭐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한 3만 원 정도 그 법무사 정도 통해서 수수료 드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죠. 대출이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수수료에 보통 서비스로 많이 해줘요. 내지는 뭐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요 정도 받고 해주던가 대부분 서비스로 해줍니다. 네, 다른 데에서 수수료 붙이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집행이라고 하죠.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막 차압딱지 막 붙여가지고 막 다 드러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뭐 임차인이나 아니면 채무자가 기분 나빠할 수 있죠. 명도해야 되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거는 잘 얘기하면 돼요. 이사 잘 나가면 아무 일도 없다. 그냥 혹시 몰라서 그건 법문사에서 그냥 서비스로 해준 거라서 그냥 신청만 해둔 거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는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언제까지 나갈게요 라고 하고 안 나갈 염려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험 삼아서 인도명령은 필수예요, 필수. 인도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인도명령은 반드시 신청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서비스로 안 해주고 5만원 준대요. 5만원 아껴야지. 이거 정말 피눈물 납니다. 꼭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낙찰을 받았는데, 오늘 뭐 4월 7일인데 4월 7일 낙찰을 받았어요. 이 물건이 4월 7일이죠. 네, 이때 낙찰을 받고 이제 그 잔금을 4월 30일 날 납부했다고 치죠. 그리고 이제 잔금을 냈으니까 이제 내 집이에요. 더 이상 그 채무자의 집도 아니고, 네, 임차인은 그냥 그 집에서 어떻게 보면 무단 점유 중인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언제까지 나갈래? 얘기를 했더니 그럼 일주일만 주세요 하고 5월 7일에 이사 가기로
했는데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가갖고 너 이제 이사 가야지 하는데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더 달라. 일주일만 더 달라. 그러다가 2달이 되고 3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인도 명령을 해두면 그래 그러면 집행을 일단 신청해 둘게. 집행이 아까 그 다 드러내고 이렇게 좀 건달 같은 분들 인부들 와가지고 집행관이랑 같이 와서 다 드러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게 집행입니다. 집행엔 사실 좀 돈이 좀 들어요.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계고장을 붙입니다. 이 계고장이 멋진 거예요. 계고장을 대문 현관문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서 안쪽에 붙입니다. 혹시나 못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계고장을 붙여놓게 되면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대부분 만약에 집행 날짜가 잡혀져요. 5월 14일로 계고가 알리는 거잖아요. 네, 집행 날짜가 5월 14일입니다 라고 딱 붙여놓으면 5월 13일까지는 다 나갑니다. 안 나가는 사람은 그냥 한 1000명에 1명 될까 말까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곡장까지 붙였는데 안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계곡장까지 붙였는데도 안 나간다. 그럼 뭐 집행을 해야죠. 그냥 뭐 비용은 뭐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200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데 이사비를 지급하기도 해요. 어차피 집행을 하더라도 200만원 정도는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비로 그래 내가 너한테 한 100만원 정도 줄게. 뭐 이거는 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아니면 뭐 5월 7일까지 나가면 100만원을 주고 이때까지 안 나가면 이사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7일까지 나가면 안 나가면 그냥 집행 그냥 하세요. 그러면 계고장 붙이면 제가 아무리 뭐 통뼈라도 그냥 나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명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배당을 받아가는 사람은 어차피 나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되게 쉬운 거예요. 네, 배당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되게 쉽게 명도를 할 수 있고 조금 어려운 게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 채무자나 임차인 뭐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우리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으니까 이건 사실 협박용이기도 한데 뭐 그냥 원하는 대로 협의한 대로 잘 안 되면 네 그냥 집행을 하면 됩니다. 다 내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과 대면하기 이게 사실 좀 두렵잖아요. 임차인을 만나서 뭐 얘기하는 게 초보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사실 임차인과 대면은 뭐 하면 좋은데 그냥 뭐 문자로 하거나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얘기 안 해도 별로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뭐 임차인들도 다 사람이고 하니까 저는 만나는 걸 선호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만나면 이렇게 나쁜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문자, 카톡, 전화로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 보면은 내용 증명을 보내라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내용 증명 받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내용 증명이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집행한다 얘기해주고 계고장 뭐 붙이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내용 증명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왠지 내용 증명 받으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명도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도에서 가장 핵심은 시간이 지나면 다 명도는 해결될 문제다. 너무 무서워하거나 겁먹지 마라. 지레 겁먹고 경매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무서운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명도는 다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